자, 한번 봅시다. 밑에 거 먼저 해봅시다. 이런 형태에서 특수해를 구한다. 그러니까 yp는 d제곱 플러스 d 플러스 1분의 1하고 exponential 3x 플러스 exponential x, 그죠? 이건 분배 법칙을 쓰면은 d제곱 플러스 d 플러스 1분의 1하고 exponential 3x 플러스 d제곱 플러스 d 플러스 1분의 1하고 exponential x, 오케이? 이렇게 특수해를 구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는 d 자리에다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3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1분의 1의 exponential 3x. 여기는 1x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고 exponential x. 그죠? 이런 형태로 풀리게 된다. 이걸 만약에 옛날 방법으로 푼다면은 여러분들이 yp를 a의 exponential x, b의 exponential 3x라고 놓고 a, b를 결정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exponential 파트 같은 경우는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얘는 당식의 경우에 대한 예가 되겠죠. 근데 연산자로 바꾸니까 d제곱 더하기 d의 y는 x제곱 더하기 1. 자, 일단 특수해를 구할 때에는 적분상수는 절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미 다 적분상수는 다 제차해에서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yp는 뭐가 돼요? d하고 d 더하기 1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테일러 전개를 먼저 시켜봅시다. 테일러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d분의 1이 그대로 있고 여기 나와 있는 1 플러스 d분의 1을 테일러 전개시켜. d들끼리는 d의 함수들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d 플러스 d제곱 이렇게 테일러 전개가 될 거고 그것이 x제곱 더하기 1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분의 1하고 이것은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1 그대로 미분 한 번 하니까 빼기 2x, 그죠? 더하기 미분 두 번 하니까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뒤에 3승서부터는 다 0이 되죠. 미분 걸어봤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1 over d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죠? 얘는 어떻게 테일러 전개하느냐? d분의 1은 적분이에요. d의 역수, 미분의 역수니까 적분이라는 얘기. 즉 얘는 적분을 나타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3분의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적분상수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적분상수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yp는 결국 이러한 형태로 구해지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다른 케이스로 만약에 d-2, d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미방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차례로 테일러 전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례로 테일러 전개를 시킨다는 얘기는 yp는 뭐가 돼요? 플러스인 경우로 합시다. 그러면은 d 더하기 2, d 더하기 1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뭐든 상관없어요. 어느 것부터인지 먼저 테일러 전개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 d 더하기 2분의 1하고 얘를 테일러 전개를 먼저 시키면은 1-d 플러스 d제곱.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에 d 플러스 2분의 1하고 여기는 어떻게 됐지? x제곱 더하기 1 빼기 2x 플러스 2. 즉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자, 테일러 전개는 반드시 1 플러스 네모분의 1로 테일러 전개가 돼야 돼요. 또는 마이너스, 오케이? 1 플러스 something으로 테일러 전개 공식을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따라서 여기는 1 플러스가 아니라 2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2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2분의 d분의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1은 어떤 숫자일 뿐이고, 그죠? 남아있는 게 1 플러스 어떤 something이니까 테일러 전개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 있고 테일러 전개시키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d 그놈의 제곱 4분의 d의 제곱 브라브라브라 이것이 누구의 거로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것은 2분의 1 묶어내고 분배 법칙 얘를 1배 시켜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배에 미분 한 번 한 거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배에 미분 또 한 번 한 거 곱하기 2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특수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빠를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2차식이니까 ABC 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지금 이 방법이 더 편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은 감각적으로 어느 것이 더 빠를지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안 틀릴 확률이 높은 것은 연산자법은 테일러 전개만 확실한 사람이면은 연립방정식을 안 풀어도 되니까 문제를 쉽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엑스포넨셜 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특이한 문제를 갖다가 하나 풀어봅시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gd라고 하는 이러한 펑크션이 있고 우리가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나오냐면 rx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가 나와서 지금 얘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ft로 놨든가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떤 뒤에 함수가 있고 yp를 구해야 되는데 소스가 rx인 이런 케이스라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은 얘가 exponential alpha x인 이러한 지수함수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yp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fd가 있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alpha x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결과는 f 자리에다가 d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어주고 exponential alpha x 해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언제 허용되냐면은 f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서는 뭐냐면 만약에 f 알파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f 알파가 0이 돼버리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러면 0분의 1. 그러면 답이 무한대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f 알파가 0이 되는 그런 케이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f 알파가 0이 되는 케이스니까 fd라고 하는 이 친구가 누구를 갖냐면은 알파라고 하는 근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f라고 하는 친구가 이 d라는 fd 이꼴 제로에 fd가 다시 말해서 f 알파가 0이니까 fd라는 친구가 뭐냐면은 d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어떤 hd 이런 식으로 써준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d 자리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빼기 알파는 0. 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fd가 d 마이너스 알파를 2개 가질 수도 있죠. 3개, 4개. 자, 그 복잡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물리에서 간혹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단 h 알파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특수의 그런 경우에 yp라고 하는 친구는
FD가 있는데 D-알파의 HD분의 1에 익스포넨셜 알파 x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H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H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H쪽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D 자리에 알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숫자로 변해버리게 될 거라. 숫자로 변해버리니까 뭐가 돼요? H 알파분의 1하고 D-알파분의 1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알파 있고 D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D-알파분의 1의 익스포넨셜 알파 x는 그런 대입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뭔가를 갖다가 구해봅시다. 이것이 지금 뭔가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을 y라고 뒀을 때 y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D-알파분의 1에 익스포넨셜 알파 x가 y가 되는 이러한 y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양변에 똑같이 D-알파를 곱해봅시다. D-알파, D-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D-알파랑 D-알파는 약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D-알파의 y가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되는 이러한 형태에 대한 y를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죠?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을 찾아주면 된다. 자, 다시 말하면은 D-알파의 y 이꼴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나오는 이러한 솔루션. 즉,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사실은 제차해 구조가 된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제차해 일개 선형 미방의 비제차해 구조가 되는데, 우선 얘의 제차해는 뭐냐면은 y 호모지니어스가 뭐였냐면은 익스포넨셜 알파 x였어요. 그거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비제차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카티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리카티 방법을 쓴다라는 얘기는 바로 파티큘러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돼? 어떤 u라는 함수에다가 익스포넨셜 알파 x를 곱한 이러한 형태로 컨젝처를 하고 u가 만약에 non 트리비얼하게 나오면 해결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잘 봅시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y에 한 번 미분이니까 yp예요. 그래서 yp를 한 번 미분하니까 u의 익스포넨셜 알파 x를 한 번 미분한 거에서 빼기 알파배의 u의 익스포넨셜 알파 x를 해준 것이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돼주면 된다. 이러한 u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곱의 미분법에 따라서 u의 미분 익스포넨셜 알파 x, u 그대로 알파 익스포넨셜 알파 x 빼기 알파 u 익스포넨셜 알파 x는 익스포넨셜 알파 x 이렇게 되죠. 바로 리카티 메소드는 리카티 방법은 바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리카티 방법이. 지금 보면은 여기 알파 u 여기가 사라지면서 결국 u를 결정할 수 있는 이퀘이션이 나타나죠. u를 한 번 미분한 것에 익스포넨셜 알파 x를 곱한 것이 익스포넨셜 알파 x랑 같다. 익스포넨셜 알파 x를 똑같이 나눠주면은 u의 미분이 1이 돼주면 된다는 거죠. 자, 리카티 메소드를 써가지고 할 때에는 적분상수 필요 없어요. 뭐 특수해를 구하든 뭐든. 따라서 지금 우린 특수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럼 u를 한 번 미분했는데 1이 된다. 적분상수 없이 이 u를 구하면은 뭐가 된다?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대한 솔루션 yp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d-알파의 제곱이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뭐 x 제곱이 들어가겠죠. 리카티 방법을 또 써보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등식을 얻게 되느냐. 여기서 나눠주면은 yp는 d-알파분의 1의 exponential 알파 x인데 이 결과는 x 곱하기 exponential 알파 x다. 이러한 사실을 얻게 됩니다. 즉 만약에 exponential 알파 x에 이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분모가 0이 나오더라. 그럴 때는 그냥 x 곱하기 지수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아까 얘기한 이러한 특수의 이러한 꼴에서 요거 바로 이 파트가 계산이 됐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가 된다? h 알파분의 1하고 어떻게 돼요? 얘가 x 곱하기 exponential 알파 x가 구하고자 하는 특수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분모를 0되게 만드는 친구가 있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y의 2' y의 프라임 플러스 2배의 y 이꼴 exponential x를 풀어봅시다. 여기에서 뭐 호모지니어스는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고 얘는 다시 쓰면은 d-1, d-2의 y는 exponential x라는 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특수의 yp를 결정해 봅시다. yp는 d-1, d-2분의 1의 exponential x. 오케이. 자, d-2를 여기다 적용했을 때는 여기 1x니까 d 자리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그냥 다 대입해 b. 그러면은 뭐가 돼?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d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d-1분의 1의 exponential 1x. 그래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의 x의 exponential x.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특수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방법은 리카티 방법이, 이 방법은 그럼 옛날 방법으로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학부 수리물리에서 좀 쉬운 내용만 배우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소드를 모른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B제차에는 얘랑 비스무리하게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yp를 a의 exponential x라고 놓고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exponential x 3배의 exponential x a의 2배의 a의 exponential x는 exponential x 0 곱하기 a의 exponential x는 exponential x. 그래서 0은 1이라고 하는 모순이 생겨요. 그죠? 그 얘기는 뭐가 돼버리냐면 저러한 미방의 yp는 exponential x가 아니라 이 꼴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차에는 특수해가 주어진 소스랑 항상 비스무리한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리카티 메소드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리카티 메소드는 다 해결을 해준다. 즉 얘를 문제가 되게 만들었을 때 그냥 x만 곱해주는 솔루션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가 있는 경우, 지수함수 소스, 그 다음에 다항식이 있는 경우, 즉 다항식 소스인 경우에는 테일러 전개,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분모가 0 되지 않으면은 그냥 대입. 분모가 0 되는 파트가 인수분해에서 나타나면은 x만 곱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토픽은 이제 사인, 코사인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인, 코사인, 바로 강제 조화 진동자, 강제 진동자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했었던, 물론 뭐 여러분들이 주로 학부 역학에서는 이런 연산자 방법에 의해서 특수해를 구하는 과정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학부 역학에서 쓰는 방법은 그냥 아까 얘기한 모양을 비슷하게 놔가지고 구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주로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스 RX가 코사인 어떤 AX 꼴이거나 또는 사인 AX 꼴 이런 꼴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근데 이 코사인이라는 친구랑 사인이라는 친구는 재미난 성질이 있게 되는데 무슨 성질이 있게 되냐면은 우선은 얘를 자, 익스포넨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익스포넨셜 알파 x에다가 d를 n번을 걸어주면은 알파의 n승이 나오고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나와요. 그러나 코사인 사인은 익스포넨셜의 한 절반쯤 완성도를 갖고 있는 함수예요. 즉 익스포넨셜이 100%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그런 퍼펙트한 함수라면은 사인 코사인은 좀 준 퍼펙트한데 한 절반 정도의 그 익스포넨셜 뭐 성질의 한 절반 정도만 물려받은. 그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한 거냐면 사인이라는 친구는 사인 예를 들어서 AX라는 친구를 미분을 시켜주게 되면은 변해요. 허물어진다는. 그래서 코사인으로 허물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을 한 번 더 시켜주면은 사인 AX에 미분을 한 번 더 시켜주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된다는. 그래서 A가 다시 마이너스 A 제곱에 사인 AX가 된다. 즉 미분을 두 번 걸어주는 것은 마치 마이너스 A 제곱을 곱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성질이 된다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미분을 4번 걸어봐도 사인 AX 4번 걸어보면 마이너스 A 제곱에 사인 A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미분을 2번 건 것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미분의 제곱이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자, 이제 이걸 테일러 전개를 써가지고 쭉 확장을 시키면은 어떤 그러니까 이것이 D 제곱의 D 제곱이 들어있는 어떤 함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sin AX에 걸렸다. 그래서 이것은 이 D 제곱 자리를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sin AX 이런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또 어떤 G가 있는데 D 제곱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코사인 AX를 곱하면 이것 역시 D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A 제곱을 곱하고 코사인 AX가 튀어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D 제곱을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때는 D 제곱을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2 프라임 플러스 y 이꼴 3x 이러한 형태의 특수해를 구해봅시다. 바로 이제 이런 것 특수해 구하는 것은 역학에서 보게 되면은 조화 진동자에다가 강제력을 가했을 때, 그죠? 사인 형태의 구동력, 강제력을 가했을 때 이런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그러면 yp를 구해야 되는데 yp가 d 제곱 더하기 1분의 1에 사인 3x, 오케이? 근데 d 제곱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기 사인 3x에 3자, 3이 a죠, 그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에 사인 3x, 즉 마이너스 8분의 1에 사인 3x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수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d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d도 있으면 어떻게 푸느냐. 이제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d제곱만 바꿀 수 있어요. d는 못 바꿔요. 그래서 또 다른 예로서 예를 들어서 y2' 플러스 y' 플러스 y가 sin 3x 뭐 이런 예를 갖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일단 오퍼레이터 폼으로 써요. 그래서 d 제곱 플러스 d 플러스 1의 y는 sin 3x. 아무튼 대학교 2학년 때 내 미분 방정식 공부할 때 제일 재밌었던 때가 바로 이 특세 구할 때가 제일 재밌었었어요. 그러면서 신선한 충격이었었어요. 왜 신선한 충격이었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수학에서 미분에 어떻게 함수가 돼? 어떻게 미분 더하기 1로 나눠주지? 이런 거였는데 결국 함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구역이 모든 대로 다 확장이 가능해진다는 사실. 미분의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고 적분의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고 행렬의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뭐 쿼터니언이라든가 텐서의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고 더 새로운 게 나와도 얼마든지 다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식, 이거는 수여야 되는데 그 상식을 깨야 돼요. 그 고급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하고만 관련돼 있었던 이런 것들, 또 벡터의 개념 이런 것들도 함수인데 왜 벡터야? 함수도 벡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 yp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눠줘. 1 오버 d 제곱 플러스 d 플러스 1의 sin 3x. 여기에서 이제 d 제곱도 있고 d도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루트 d 제곱으로 해서 바꾸느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루트 d 제곱으로 하면 호수가 나와버려서 문제가. 일단은 바꿀 수 있는 곳은 먼저 바꾼다. 바꿀 수 있는 곳이 누구냐? 여기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곳은 마이너스 a가 3제곱 플러스 d 더하기 1분의 1하고 sin 3x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주어진 미방 yp는 뭐가 되죠? yp는 d-8인가요? d-8분의 1에다가 sin 3x를 해준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죠? 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미분이 분모에 들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죠? 미분이 분자에 들어가 있으면은 계산이 되는데 미분이 분모에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거 뭐예요? 바로 유리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루트가 분모에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결국 유리화. 오케이? 또는 3 플러스 2i분의 1이 있는데 i가 분모에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실수부가 뭔지 모르니까 실수화. 오케이?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들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마찬가지 과정이라는 얘기죠. 지금 D라는 친구가 분모에 있으니까 도저히 계산을 못. 자, 그러면 수학에서 제일 그랬던 유리화라든가 실수화 같은 과정에서 썼던 것은 뭐예요? 똑같은 양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극한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똑같은 양을 곱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극한을 구하잖아. 오케이? 근데 그걸 뭘 곱하라고 주나? 많이 풀었던 수학적 감각에 의해서 똑같은 양을 곱하고 나눌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기계화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분모에 D가 안 남게끔 하는 방법은 분모에 D제곱만 남으면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거는 유리화 때랑 똑같이 D 플러스 8, D 플러스 8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밑에는 뭐가 되죠? D제곱 마이너스 64분의 D 더하기 8 하고 sin 3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미분이 분자에 올라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선 분모에 이제 D제곱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73인가? 그러니까 숫자가 돼버렸으니까 마이너스 73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이제 분자의 d 플러스 8 사인 3x 이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죠. 분배 법칙. 하나는 미분하시오 8배 하시오. 그죠? 따라서 이것을 마이너스 73분의 1하고 미분하시오 3배 코사인 3x 더하기 8배 하시오 8배 사인 3x. 그래서 우리는 아하 왜 지난번에 소스가 사인일 때 왜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서 뒀는지 오케이? 이것은 바로 그 한 번 미분인 경우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특세를 구하는 방법에서 이 방법은 굉장히 그 빠르고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기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예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선만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y의 두번 미분 2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사인 x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똑같이 코사인 x 요거를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